오늘의 뉴스픽. 수요일 IT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김현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뉴스 가져오셨습니까? 네, 카풀 서비스를 추진하는 카카오와 이에 반대하는 택시업계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업계의 위기감과 또 우버 같은 승차 공유 시장의 현주소를 짚어봤습니다. 네, 카풀이라고 하면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할 때 함께 타는 거 그거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올해 초 카카오는 카풀 업체 럭시를 인수하면서 연내 카풀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승객이 카풀 앱에 자신의 위치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자가용 운전자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택시업계의 경우는 이 카풀이 반가울 리가 없겠습니다. 네, 택시업계는 이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가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맞서는데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가용 운전자는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울 수 없습니다. 네. 택시조합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카풀을 이용을 해서 돈을 받고 영업을 하겠다는 거죠. 전국에 택시가 25만 대가 있어요. 과잉 공급이라 해서 5만 대를 지금 감차 사업을 하고 있어요. 차가 모자라서 자가용을 투입해서 그걸 해결하겠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택시업계 반발이 거세고 또 이게 불법이라고 하면 실행하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예, 근데 하지만 이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출퇴근 시간인데요. 네. 교통 혼잡 등을 막기 위해서 이때만큼은 열어둔 건데 사실 출퇴근 시간에 택시 잡기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카카오 조사에 따르면 오전 8시에서 9시 기준 카카오 택시 호출 건수는 23만 건에 달하지만 배차 가능한 기사는 9분의 1 수준인 2만 6천여 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을 딱 이렇게 정해놓을 수는 없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직장마다 많이 다르거든요. 네, 요즘은 특히 유연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카풀 1위 업체 플러스라고 있는데 여기서 통근 패턴 변화와 또 교통난 해소 등을 들면서 원래는 오전, 오후 이렇게 출퇴근 시간에만 일부 운영하던 것을 24시간으로 확대한다고 했다가 업계 갈등은 더 격화됐습니다. 그럼 카카오도 24시간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카카오는 일단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무자르듯 딱 자를 수가 없으니까 카풀 운영 시간을 업계가 정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건데 또 택시업계와의 상생도 중요하니 국토교통부의 중재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사실상 택시업계 눈치 보기에 바쁩니다. 아하. 출퇴근 시간에 대한 해석을 두고 간극이 큰 만큼 양측이 이를 좁혀가야 하는데 8월부터 택시단체들은 비대위를 구성하면서 카풀에 대한 논의를 일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어떤 안을 내놓을 수도 없고요. 이 카풀이 시작하면 택시업계는 카카오 택시 호출을 아예 받지 않겠다는 엄포까지 나서 카카오도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정부는 이 카풀 서비스가 기존 택시 산업을 위협할 우려도 있고 한편으로는 택시 이용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단도 필요한 만큼 상생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택시 카르텔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업계 기득권이 너무 세서 연내 카카오 카풀이 시행되긴 힘들지 않겠냐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택시 이용자, 소비자들 입장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5,60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56%가 카풀을 24시간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34%는 출퇴근 시간에 한정적으로 하자고 답했고요. 카풀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8%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차량 공유 서비스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힘들까요? 이 차량 공유는 2030년 세계 시장 규모가 약 3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퇴출된 우버는 현재 70여 개국에서 활발히 서비스 중이고 또 동남아와 중국의 우버라 불리는 그랩과 디디 출싱은 이용자가 현재 각각 1,000만 명, 4억 명을 웃돕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세계적인 흐름으로 봐야 하나요? 정부는 이게 물론 보편적인 추세는 맞지만
하지만 시장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국과 동남아는 불법 택시가 워낙 많은 데다 미국은 또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네. 자가용 없이기는 다니기가 힘들고 넓은 땅에 비해 택시 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차량 공유 산업이 활성화됐다는 건데요. 반면 우리나라는 택시나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정착돼 있어서 이런 환경을 무시한 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똑같이 도입해야 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는 주장입니다. 네, 하루빨리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공항 소식 알아봅니다. 이지영 씨가 전해드립니다.